아, 예, 그 입학사정관으로 꽤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 한 얼마 정도 계셨었죠? 어, 제가 2012년부터 지금 아,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9년 차, 10년 차 정도 되는데 네네. 근데 저보다 너무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대, 저는 막 오래 있었던 편은 아닙니다. 대단하세요. 아,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평가하셨거나 그리고 면접 같은 것도 직접 참여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나는 학생부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 좀 있으면 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네네. 그 입학 사정관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아, 같아요. 네네네. 꼭 좀 대답을. 네.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떤 자기소개서가 음, 잘 쓴 거예요? 맞아요. 네, 음, 그리고 뭐 어떤 활동을 해야지만 좋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네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조금 음, 조심스러워요. 왜 음, 조심스럽냐면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아, 저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저 활동을 해야지 저기 붙는구나. 맞아요. 아,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이 있어야지만 잘 쓴 거구나. 이렇게 약간 좀 오해를 음, 많이 그게 하더라고요. 정답이구나 이런 네네.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주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네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네. 건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음, 다른 존재고 네네. 개성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에 대한 뭐 정답이라던가 음, 아니면 활동에 대한 정답은 절대 네네.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인상 깊은 학생이 있다면은 좀 그 하나만. 어, 보통 음, 많이 인상에 남는 학생들을 네네네.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네.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하고 음, 느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성장형 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보이는 학생들이 네네.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어요. 뭐 어,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네네. 습작을 하니까 네. 학교 선생님이 음, 너 그런 거 좋아하면 학교에 음, 있는 교내 대회 한번 나가볼래? 네네. 그 학생이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는데 수상하는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네네. 그 학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여하는 과정 음, 동안에 자기가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네네. 나한테 이런 게 부족하고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음, 바탕으로 학교 생활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음, 그러면 신 선생님은 지금 이 학생 들었잖아요. 네네. 이 학생이 어떤 학생처럼 느껴지세요? 좀 약간 이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좀 자기 주도적인 뭐 그런 표현이 맞는 학생인가요? 그러면? 네, 느끼셨던 네네네. 거랑 동일하게 이 학생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음, 주도성을 음, 가지고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 네네.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런 길을 음,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게 정답은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겠지만, 그쵸? 네네. 정답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그 학생은 그거와 관련해서 네네.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겠죠. 음, 어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네네.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이 학생은 활동을 한 거잖아요. 학교 네네네. 생활을. 또 학교 생활에 또 충실적으로 한 네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준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들이 학생부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를 또 자기소개서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좀 그런 팁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같이 한번 좀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 네네. 작성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생부 네네. 종합전형 안내를 하면서 좀 많이들 음,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그거와 좀 다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거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좀 팁을 드리면 네. 먼저 학생이 자기소개 쓰기 음, 전에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한 네네. 유기적 연계성 그리고 확대성 이런 부분 좀 음, 고민해가지고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네네. 성장하는 네네.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네. 활동의 유기적 연계성을 네네.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의 강점을 네네. 어떻게 어필할 수 음,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쓰길 저는 권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에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이 평가를 하죠. 근데 그 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좀 그려 나가면서 평가 항목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엔 평가자를 설득해야 돼요. 그걸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한번 평가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작성을 하고 어필을 했을 때 네네. 아,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아, 네. 2022학년부터는요.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네.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의 수라던가 네. 글자 수가 바뀝니다. 네네.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2024학년도에는 네. 자기소개서가 폐지돼요. 완전 폐지. 네, 완전 네, 폐지돼서 모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는 받지 않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또 2022학년부터 그러니까 네네. 올해 고3 되는 학생들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네, 네. 준비하는 대입부터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네네.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런 거 너무 하나하나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럴 텐 학생들이 많이 힘들 텐데 혹시 학생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거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하긴 네네. 했는데요. 각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잘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싶어서 만든 자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를 제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어떤 자료냐면 대기업에서 네. 매년 대입 정보 129 119. 네, 119 아, 네네네. 책자를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책자가 왜 유용하냐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요. 모든 대학의 전형과 그리고 어떻게 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네네. 다 만들어 놓은 자료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파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파일로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파일로요? 네.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네네.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광운대학교에서 아. 만든 그런 책자고요. 네네. 광운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집, 그러니까 네.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사례를 이제 만든 그런 합격 집이에요. 수기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직접 적은 거예요? 네, 학생들이 직접 적은 거고요. 모든 그 학과에서 한 명씩 저희가 우수한 학생 한 명씩을 선발해가지고 네네네. 너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뭐 강원대학교 준비할 때는 어떻게 너만의 방법이 있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참고. 라는 참고만. 거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활동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참고해가지고 앞에 네네. 안내해드렸던 자료들을 다 참고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전략으로 네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학생이 계속 똑같은 활동을 한다고 똑같은 대학에 합격한다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네, 아니죠. 거죠. 왜냐하면 이 학생은 그렇긴 한데 네네. 뭐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느끼는 점도 다르고 그렇죠. 이 학생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지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활동만으로 절대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되는 학생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년별로 제가 네네. 조금 학생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가 선생님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네. 어떤 활동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고 경험해봐라 네네. 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기간은 학생들이 적응도 해야 되고 내가 사실 뭘 잘하는지 또 뭘 원하는지 뭐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탐색기 네네. 기간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려면 많이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활동이건 어떤 학교 생활이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딪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근데 나중에 지원하는 학과를 이제 정할 때가 됐을 때 혹시나 1학년 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긴 할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신선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요. 음, 특히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전공 관련 활동을 하지 네네. 않았는데 이게 전공 분야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까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워요. 왜 어떤, 안타깝냐면 네. 그 학생들이 스스로 그 활동이 의미 없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전공 관련성이 네네. 없더라도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네. 내가 무언가를 나의 능력을 역량을 발휘하고 했다라면 분명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네네. 뭐 활동의 유기적 연계성과 음. 확대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먼저 부딪혀가지고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을 어떤 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일 수 있는데 뭐 전공을 좀 탐색할 수 있을 만한 뭐 도움될 만한 자료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 아까 앞에서도 네네. 학교의 자체에서 이제 자료집을 많이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이런 전공 안내서 같은 경우도 네네. 각 대학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그런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좋고요. 네. 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네네. 학과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겐 정말 좋은 자료가 있죠. 어떤 어떤 자료일까요? 자료죠? 어디가 TV에 있는 아, 그쵸. 대학 어디가 TV? 네. 대학 어디가 TV에 전공 학과 관련해서도 네네. 안내되어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2 학생들한테는 좀 좋은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네. 1학년과 좀 달리 네. 좀 구체화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내가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느끼는 게 있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해요. 어떤 식으로? 선생님 그러면요 학교 활동 관련해서 더 어려운 걸 해야 되고 또 심화학습을 꼭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아, 구체적으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그런 부분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절대로 뭐 더 어렵고 더 뭐 심도 있는 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뭐 제가 예를 하나 네네네. 들면 뭐 학생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1학년 때 했어요. 네네.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하는 재미보다 이 학생은 기획하고 이걸 학생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느꼈잖아요, 1학년 때. 네네네. 그러면 느꼈다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생각해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학생회에 참여해가지고 좀 뭐 축제라던가 이런 걸 좀 한번 기획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